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을 지혜 WOL Wisdom of Life. 오늘은 보니까 면접이네. 면접이 다른 말 하면 면접 시험이 주말이죠, 그렇죠? 면접 시험 주말인데 좀 있으면 이제 가을철 되면 각종 채용 시험에 면접이 일어나는데 그 면접을 어떻게 잘 볼까?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한번 행운을 드릴까 이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0페이지네요. 면접은 얼굴을 접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1차로 서류 심사, 2차로 필기시험, 3차로 면접시험을 치른다. 통상 이 면접시험을 줄여서 면접이라 말하기도 한다. 면접은 인물 등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또 태도를 보는 일체 행위이다. 과거에는 이 면접이 단순히 통과 의뢰였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적성과 인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마다 면접 시험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요즘 뭐 인성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뭐 브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뭐 서류는 시험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냐고 대부분 이제 이 면접 시험을 중요시 하는데 특히 인성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나름대로 또 인성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학원 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 인강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든다 이거 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냐는데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보면 과거 어느 회사에서는 관상가를 대동하여 면접을 보기도 했다. 통상 면접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질을 가졌는지 사지 육신이 멀쩡한지 앞으로 잘 근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관상으로 그런 걸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의 표현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현재 어떤 사람의 얼굴 생김새는 각각 현재 나를 표현하고 있기에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어느 정도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미래의 운명과 우리 회사와 합이 들어맞는지 파악하기에는 관상을 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과거에 어느 회사에 뭐 그런 말 했대. 이제 우리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관상학적으로 옆에 뭐 앉혀놓고 봤대요. 뭐 지금은 그분이 고인이 됐지만 그렇죠. 저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 현재 나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관상적으로 보는 것도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보면 책에는 관상학에 관한 책은 중국의 송나라 때의 마이상법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에는 귀상, 즉 관음이 있는 상이에요. 귀상. 그 다음은 먼저 부상이라 해가지고 뭐 재물이 있느냐, 그다음 수상, 목숨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요상, 단명할 운이 있느냐라고 요상. 그다음 빈천상, 가난하고 천한 상이래요. 고고상, 고독하고 고생스러운 상이래요. 이렇게 분류하고 있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사업의 성공은 인연에 따라 오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당연히 면접을 볼 때 관상도 봐야 한다. 대부분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언급했는데 우리가 어떤 업을 한다. 업을 한다는 결국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데 뭐 동물이나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이 관상학이 맞다면
관상도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요 채용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또 면접 응하는 사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이고 면접을 치르는 분들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평소에 내 실력을 잘 갖추어 놓고 면접에 가서는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어떤 무릎에 화가 난다면 화를 내야지 숨기면 잘못된 것이다. 요즘은 AI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골라낼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숨겼다면 설령 채용됐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실력이 없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되고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픔을 겪으니 이 또한 큰 시간 낭비가 된다. 그렇죠. 뭐 면접을 응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당히 응하래요. 당당히 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본다는 것은 내가 현재 그런 환경이고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당당히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나를 몰라보고 뽑지 않다면 그 회사는 나한테 인연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책에도 써놨다시피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싫은 표정 안 내면 요즘 AI가 그런 걸 다 잡아낸대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항목이 이제 제가 직접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35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필자가 과거 어느 공공기관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면접관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법학과 출신이군요. 사법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렇게 말했죠. 예! 사법시험을 치른 적이 있고 2차까지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은 나도 법대 출신인데 법대 출신이 판사, 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우리 회사에 들어와 일할 의향이 없는지요? 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요즘 애들 보면 뭐 채용만 해주면 뭐 뽑아주면 하면 이 회사에 열심히 몸바쳐 일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막상 또 뽑아놓으면 쟤들이 일 못하는데 어떤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같이 시험 면접 본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은 참 이상스럽게 말하더라. 다른 사람은 뽑아만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와서 일하라고 해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얼마나 뭐 당당하게 뭐 제 실력 많이 갖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 봤다라고 뭐 밤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뭐 말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필자는 다시 사법시험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내가 필요했는지 나를 채용했으며 그 면접관이 나를 믿고 채용한 것에 대한 의리로 나는 30년 가까이 그 회사에 성실히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초등학교 8살 때부터 학교 들어와서 20살에 막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갈까, 대학 공부를 할까, 또 대학 가서도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고 또 30대 되면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 와중에 내가 잘 갖춰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회사에서 나를 면접관을 보고 인성을 보고 나를 채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왜 채용이 안 됐지 라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 부족한 걸
채워놓으면 또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면접 시험에 응한 분들은 저는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 말하시고 당당히 응해라. 당당히.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면접관으로서 많이 상대를 해봤는데, 당당한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현대적으로 저는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이럽니다. 우리가 사실 뭐 면접이라 한다 우리가 회사 취업에 그런 곳에만 면접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사회생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많은 면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시험을 치르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40대를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불혹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혹한됨이 없다라고 흔들림이 없다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다시피 30대까지 학교 공부를 하고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부터 이제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이제 회사에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의 회사도 학교로 생각하고 열심히 실력을 닦아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0대 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시험지가 온다는 거죠. 시험지에는 뭐냐면 만약 그동안에 자기가 실력을 많이 닦아놨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놀고 등등 여러 가지 유혹에 못 이겨서 인생을 허비했다 그러면 40대 시험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들게는 거죠. 그러면 50대에 가가지고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도 이제 맞지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0대 되면 이제 우리가 30대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봤다면 40대는 향후 남은 우리가 인생의 앞으로 그렇게 산다 하잖아요. 100대 인생, 100세 인생을 산다 하잖아요. 100세. 이제 50대는 딱 중간이잖아요. 뭘 90이 지나면 뭐 죽은 목숨과 비슷하니까 50대는 딱 중간이니까 40대 되면 이제 우리 시험을 치른다 그죠. 시험을.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이때 잘 이 시험을 치느냐에 따라 50대부터 이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만약에 40대, 50대든 뭐 아직까지 시험지 안 치렀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시험지라는 말은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친다 이거죠. 뭐 내한테 유혹의 손길이 온다든지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든지 어떤 큰 사람을 만날 있다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자연은 신은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살펴보고 있다. 그게 바로 시험지에 오고 그게 바로 면접이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그 다음 나의 인생은 또 온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험지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하면 그 다음 내 인생의 삶은 평탄한 거고 그런 시험지에 걸려서 내가 잘 대처를 못하면 그 다음 생이 또 힘든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면접 시험지라는 것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살아가더라도 곳에 따라 다 있다는 거죠. 그것에 내가 부록되게 삶을 살지 않냐고 그런데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다 보면 나의 삶은 항상 그다음부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행운을 드릴게요. 오늘 면접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생을 이 면접을 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당히 응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이외에 일반 사회생활을 살면서 내한테 어떤 일이 닥친다면 그걸 시험지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잘 응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이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회사의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아까 관상가를 옆으로 들어왔는데 요즘 관상을 두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의 단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맨 처음에 사원이 있고 대리, 이 과장, 차장, 이 뭐 사장이 있다면 이 사원 뽑는데 굳이 사장이 이 면접관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사원의 면접 보는 사람은 바로 대리, 바로 위에 직급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일을 시켜야 되고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말을 시켜야지만 그런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뽑아야지. 사장이 뭐 사장을 한다면 바로 밑에 부사장이나 상무나 정무 사람들을 면접을 뽑는 거지 밑에 사람까지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않냐. 회사에 일할 사람은 최고 가까운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지 멀리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자, 요 말은 제가 책에도 없고 요거는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첨가를 한번 해봤고요. 자, 면접을 하는 사람이나 면접에 응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자세로 잘 상대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